안녕하세요. 외과의사입니다. 오늘은 암에 대해서 잠깐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음, 대부분의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어, 동네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좀 소규모의 병원에서 어떤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돼서 큰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많고.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 또 어때 보면 증상이 조금 심해져서 이게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른 채로 병원에 와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흔히 폐암 같으면은 숨쉬기가 곤란해진다든지 나는 배 안에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차거나 살이 빠지거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식사를 못 하거나 뭐 배가 계속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죠. 어, 검사를 할 만큼 이렇게 몸이 편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응급실로 오게 되면 진단이 바로 탁 되느냐? 그건 아니고요. 어, 뭐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 배가 아픈 환자를 많이 보니까 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CT를 찍게 되고 CT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의료진들이 보기에 이건 뭔가 이 악성 종양, 암의 어떤 그런 근거가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진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진단적인 어떤 진단적인 그런 검사를 하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입원해서 환자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죠. 필요하면 수액도 충분히 주고 수액 준 만큼 소변량도 충분히 나오게 또 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영양 상태도 보충시켜야 되고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나 이런 것도 공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토하거나 그러면 코에 줄을 꽂아서 비위관이라고 하는데 코줄을 위장까지 넣어서 위액을 빨아내주는 그런 처치도 해야 되고 또 배에 복수가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어, 복수를 관을 꽂아서 복수도 빼야 되고 그런 처치를 하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배에 해당되는 복부에 해당되는 그런 암 진단을 하는 검사들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 그런 것들을 또 하게 되죠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. 시간이 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빨리 검사를 해서 빨리 뭐가 나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만, 그렇게 생각하신 만큼 빠르지 못하고, 일례를 들어서 조직검사, 흔히 하는 조직검사만 하더라도 조직을 떼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가, 조직 자체도 물론 아주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며칠 만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드문 암이라든지 좀 조직이 불충분하고 이럴 때는 거의 일주일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입원해서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떤 조직 검사로 어떤 암이다 아니다가 판별되기까지가 거의 일주일이 소요됩니다. 그 사이 동안 이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계속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그런 검사를 하고 또 입원해서 어떤 처치를 하고 그런 검사를 하고 하면서 환자나 가족한테 이런 경우에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 의료진들이 생각하고 있다. 일본 암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검사해야 되고 이럴 한 일주일 뒤쯤에 조직 검사가 나오고 이렇다.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. 이렇게 하는데 환자나 가족은 이제 많이 걱정을 하게 되죠. 더군다나 어떤 생각지도 않은 암이란 암을 이제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많이 걱정하게 되고 어, 뭐 평소에 이제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갑자기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들 많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주일이나 또 그런 검사하는 기간 동안 참는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지 못하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
검사 받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원하시면 저희들이 다 보내드려야 되고 하죠. 그래서 이 환자나 가족분들의 마음을 좀 뭐 다독이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의료진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뭐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, 뭐 복수 검사, 뭐 필요하면 페트CT 이런 것까지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빠르면 일주일 정도 가까이 되면은 보통의 경우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물론 뭐 어제 내시경, 오늘 대장 내시경, 뭐 어제 뭐 내시경 검사들, 오늘 뭐 복수 천자 검사들 뭐 했으면 조직 검사가 계속 매일 이루어지면 그 검사들도 매일 일주일 뒤쯤 계속 하루하루 나오니까 또 종합해야 되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.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환자나 가족에게 그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죠. 그런 경우에 대부분 뭐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암이 초기이거나 이러면은 또 어찌 보면 희망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응급실로 막 와야 되는 그런 증상을 가진 경우에 발견되는 암들은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수술 불가능 상태 또는 1, 2, 3, 4기의 암이라 그러면 한 4기에 가까운 그런 상태. 뭐 또 복수에서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4기거든요. 4기 이제 말기에 가까운 그런 암인 상태가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흔히 뭐 완치를 위한 치료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완치를 하려고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우리 의료진들이 암을 치료할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치료하거든요. 하나는 그 암을 완치를 시키려고 이 암을 완전히 치료해서 이 환자가 병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하는 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완치는 안 된다 하면은 이 생존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.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기대 여명 앞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냐가 뭐 2, 3년 뭐 1,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떤 항암 치료라든지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대 여명이 뭐 3, 4년 이렇게 더 증가될 수 있다,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완치도 안 되고 생존 기간 늘릴 수도 없고 하면 세 번째 목적 그 암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키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뭐 암 때문에 눌려서 식사를 못 한다든지 막혀서 식사를 못 한다든지 하면 뭐 뚫어주는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죠. 그래서 세 가지 목적 완치 그다음 생존 기간 연장 그다음에 증상 완화 이 세 가지 목적이 순차적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로 와서 많이 진행돼서 오는 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존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치료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그 암으로 인한 증상들, 암 덩어리가 눌러서 아프다면 암을 제거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제거해야 되고 막히면은 또 장루라든지 어떤 우회하는 수술을 해가지고 먹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피가 나면 피 나는 부위를 제거해주고 그런 처치를 하게 되죠. 그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병이 완치되거나 생존기가 느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뭐랄까 저희들은 뭐 의료진이라서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대하지만 환자나 가족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죠. 이 병이 완치도 안 되고 생존 기간을 늘릴 수도 없고 그냥 아프면 안 아프게밖에 해줄 수가 없다.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환자나 가족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고 또 낙담을 하고 그렇게 되죠. 뭐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정신과 학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그런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되죠. 근데 그게 바로 딱 오지 않습니다.
우울해졌다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 그런 수용하게 되면 환자가 또 담담해지면서 어떤 그런 남아있는 주의도 정리하고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치료도 받아들여서 하게 되고 또 같이 있는 가족들과도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내가 곧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든지 어떻게 힘내서 살아라든지 뭐 이렇게 말도 하실 수 있고 하죠. 그런 과정을 의료진 우리 뭐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또 지켜도 봐야 되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도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뭐랄까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렇게 심한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의료진으로서 해야 될 것, 어떤 진단적인 여러 가지 처치나 또 환자의 상태를 좋게 말하는 처치나 그 진단이 나왔을 때 그 뒤에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될 어떤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뭐 보름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환자나 가족의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좀 신경 쓰면서 해가야지 그런 긴 과정을 치료해 갈 수가 있습니다. 안 그러면 그건 뭐 당신들 사정이고 난 모르겠고 나는 뭐 이런 진단은 이렇다. 뭐 치료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. 이렇게 접근하는 건 또 접근하면은 큰일 납니다. 이제 큰일 나고 일단 뭐 그런 충격받으신 환자나 가족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또 도와드리면서 어떤 그 치료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료진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은 뭐 얘기가 좀 많이 좀 주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저희 응급실에서 뭐 많이 진행된 상태의 환자가 왔을 때 그런 혹시 그게 암이라면 그 긴 시간 동안 환자와 가족하고 잘 소통해 가면서 치료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